지금 이 영상이 촬영이 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 오늘 기준으로 해서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이 복구와 관련된 이제 작업들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되면 채널이 과연 복구가 되어 있을지 된 상태라면 복구되고 나서 아마 이게 첫 리뷰 영상이 될 텐데, 오랜만에 본 채널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는 잘 못 지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뭐 이건 어쨌든 리뷰 영상이니까 차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는 걸로 하고,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당연히 디젤이 답 아니야? 라고 하고 있던 차에도 이제는 카메라 하나로 모든 거를 다 커버를 치려고 하다 보니까 안녕하십니까, 모토라인 윤선호입니다. 이 차는 산타페입니다. 보통 SUV라고 하면은 당연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디젤 엔진이겠죠. 시끄럽고 딸딸거리고, 이건 뭐 딸딸거리는 거는 국산차, 수입차 뭐 통틀어서 그냥 공통사항이에요. 디젤이 딸딸거리는 거는. 특히나 또 4기통 디젤들 같은 경우에는 그 딸딸거림에서 진짜 이거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좀 기분이 안 좋고 불편하고 이 감성적으로 좀 뭔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차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차는 가솔린입니다. 이 SUV에 어쩌다가 가솔린을 탑재하게 됐는지 이 시대적인 배경이 일단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환경 규제가 될 겁니다.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가면 갈수록 이 장벽이 점점 더 높아지고 점점 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나가야 되고, 유해 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많은 저감 장치들이 디젤 엔진에 계속 붙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엔진에는 또 과부하가 걸리고, 결국 그로 인해서 디젤 엔진의 성능 저하까지 연결이 되고 내구성이 떨어지고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계속 악순환이란 말이죠. 그런데 가솔린이 그러면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냐? 가솔린은 가솔린대로 2000cc 엔진에다가 터보를 접목해서 2000cc 엔진으로도 어느 정도 연비도 만들고 출력도 만들어서 이런 SUV 차량들을 충분한 출력으로 끌고 다닐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솔린 엔진을 이제 SUV에 탑재해가지고 출시하는 차들이 가면 갈수록 늘고 있고, 이미 이거는 사실 뭐 대세와도 같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에서 소형 SUV가 새롭게 출시돼서 그 코나라는 차가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그 코나라는 차 같은 경우에 SUV 하면 당연히 디젤이었던 인식이 지금 현재는 가솔린이 훨씬 더 많이 팔리고 있는, 뒤집어진 거예요. 인식이 바뀌었어요, 많이. 자, 그런 상태에서 코나보다는 좀 더 큰 사이즈, 아무래도 큰 사이즈니까 초반 토크가 좀 필요하고 차가 무거우니까 짐도 좀 싣고 다녀야 되고 견인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당연히 디젤이 답 아니야? 라고 하고 있던 차에도 이제는 2000cc 터보 230마력을 내는 가솔린 엔진을 이제 막 자신감 있게 현대에서 박아가지고 나온단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지금 산타페 2.0 터보 230마력입니다. 그리고 H트랙은 빠져있어요. 뭐 사륜구동 얘기는 뭐 길게는 안 드릴게요. 사실 전륜구동 베이스의 차를 타면서 굳이 사륜을 타야 될 의미는 저는 없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SUV라면, 더더욱이나 시내주행만 한다면 사륜이 전혀 의미가 없고 괜히 연비만 떨어지고 무거워지기만 하고 둔해지기만 하는 그런 뭐 안 좋은 영향만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차주분 사륜은 굉장히 잘 빼신 것 같아요. 자, 일단 차를 타자마자 하나 좀 대차게 까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사실 깡통이랑 풀옵션 비교, 소나타 편을 하면서 현대차를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해줬거든요. 굉장히 많이. 뭐 이제 현대가 이 옵션 장난질에서 어느 정도 좀 벗어났구나. 굿잡. 현대가 요즘에 일을 잘하고 있구나. 드디어 민심을 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 지금 차를 타자마자 좀 심각하게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풀옵션이래요. 최고 등급이래. HUD가 없어요. 차주분께 바로
연락을 드렸어요. 저기 이 차 왜 HUD가 없을까요? 그랬더니 차주분께서 씁쓸한 웃음을 이렇게 지으시면서 HUD 옵션 값이 너무 비싸서 안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HUD가 여기 뭐 추가돼봤자 얼마라고, 이게 무슨 뭐 투싼이나 코나가 아니잖아요. 지금 산타페인데 산타페에 도대체 HUD 옵션이 얼마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113만 원이래요. 이상하잖아요. HUD 하나에 113만 원씩 옵션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하고 가격표를 보니까 HUD를 또 뭐랑 묶어놨더라고. 잔뜩 이 안에 같이 묶여있는 게 코너링 램프, 핸들을 많이 꺾었을 때 왼쪽으로 꺾으면 왼쪽으로 불 들어오고, 오른쪽으로 꺾으면 오른쪽으로 불 들어오고, 일단 코너링 램프가 옵션으로 묶여 있고요. 그리고 그 220V 충전 포트 있죠, 차에. 그게 또 묶여 있고, 이 휴대폰 무선 충전 기능 있죠. 이렇게 4개를 묶어 놨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이건 여러분, 이건 대놓고 장난까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이거는 그냥 대놓고 놀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소비자를 그냥 대놓고 손가락질하면서 놀리겠다는 거밖에 안 돼. 열받지? 113만 원.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어그로 끄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납득할 수가. 납득은 둘째치고 나는 이해도 못하겠고, 이 차 가격이 3,600만 원이에요 3,600만 원인데 사실 팰리세이드도 깡통을 사면은 팰리세이드 깡통이 3,600만 원이거든요 팰리세이드 깡통에 HUD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걸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차량 가격을 조금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차에 무조건 다 탑재해서 나간다 그러면 현대 입장에서도 납품받는 단가를 좀 낮출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차에 좀 다 넣어주고, 그냥 이 4가지 그냥 다 넣어주고, 어차피 인스피레이션인데 그냥 다 넣어준 상태에서 뭐 가격을 한 70만원 80만원만 올려서 받아도 오히려 산타페의 상품성이 좋아졌다라고 사람들은 칭찬을 해줬을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제가 소나타 깡통 그 비교편을 찍으면서 현대가 기본 옵션이 이렇게 충실해졌다, 이제 옵션 장난은 좀 옛날 말인 것 같다 라고 말했던 거는 살짝 다시 좀 보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현재 지금 이 산타페 그리고 소렌토에도 들어가는 파워텍에서 만든 전륜 8단 미션. 전륜 8단 미션이 저희 까만형이 뭐 산타페 리뷰를 할 때나 뭐 여러 상황에서 이게 문제가 좀 있었죠. 내려가라. 2단에서 RPM이 고정되고 언덕길에서 차가 못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 현대 측에서는 소프트웨어로 좀 이제 개선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한번 좀 제가 지금 운전하면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2단 고정하고 한번 가볼게요. 자, 언덕길 지금 와인딩인데 2단 고정 상태에서 RPM이 4,000, 5,000, 네, 뭐 6,000까지도 지금 안정적으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해주고 있고요. 괜찮은데요? 네, 요거는 현대에서 발표한 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문제는 전혀 안 보여요. 저번에 저희가 산타페를 타고 와인딩을 할 때 올라가다가 봤는데 왕 하면서 차가 안 나가요. 한 RPM이 2,500에서 3,000 사이에 좀 이렇게 걸려있는 듯한 느낌? 거기서 악셀 더 이상 밟아도 반응도 없고. 네, 지금 괜찮습니다. 이거는 해결이 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현대차 말로는 지금 이게 소프트웨어 로직만으로 지금 고쳐졌다라고 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산타페 초창기에 출고하셨던 분들, 소렌토 타시는 분들 전부 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이게 지금 해결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요거는 사업소나 뭐 가까운 곳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요거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션에 대해서 이제 뭐 간략하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미션들도 사실 되게 이제 성능들이 상향 평준화가 많이 되어 있고, 이 8단 미션도 어쨌든 현대에서 뭐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미션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현대차 미션을 생각하면은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물론 이게 무슨 뭐 IC나 ZF만큼 변속 속도가 빠르고 뭐 체결감이 좋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일상주행하기에 전혀 부담이 없고, 8단 미션의 이 각 단수들도 굉장히 좀 기어비들이 잘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나름대로 변속도
업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네, 빠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세타2 터보 엔진, 이 엔진이 사실 제가 그 G70 때부터 좀 많이 느꼈던 건데, 예전에 4기통 가솔린이라고 하면 그래도 4기통이라 보니까 가솔린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 불쾌한 진동과 소음이 그래도 가솔린 엔진 치고는 좀 있는 그런 엔진이었거든요. 그런데 G70 때부터 사실 깜짝 놀랐던 게 4기통인데 그런 진동과 소음이 G70을 딱 탔는데 확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치프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G70 때부터 현대가 세타2 터보 엔진에다가 그 밸런스 샤프트라는 거를 하나 추가를 해요. 밸런스 샤프트가 뭐냐면 4기통 엔진이 빠바바바바바방 이렇게 움직이면은 아래 크랭크 축이 그 크랭크가 돌면서 진동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4기통 엔진에서. 그런데 이 진동을 상쇄시킬 수 있는 밸런스 샤프트라는 걸 하나 넣어서 크랭크가 돌고 있을 때 밸런스 샤프트는 그거랑 반대로 돌아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근본적으로 진동을 해결했다기보다는 진동이 있는 거에 그거에 맞진동을 같이 만들어줘서 진동을 좀 상쇄시켜주는, 네, 그 밸런스 샤프트가 G70에서부터 세타2 엔진에 적용돼서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지금 어쨌든 이 차도 터보 엔진이죠. 물론 G70보다는 마력이 조금 떨어져요. 230마력대인데 네, 뭐 마력도 2000cc 엔진을 가지고 이렇게 고마력 세팅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초반 터보렉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지는 못하겠고요.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출력도 이 차를 끌고 다니는데 사실 충분해요. 그냥 시내 주행에서 슬슬슬 다니고 고속도로에서만 살짝씩 속도를 내주는 정도, 뭐 제가속할 때 좀 빠른 정도, 뭐 이런 것만 느끼고 탄다면 사실 굉장히 충분한 출력이고 아쉬울 게 지금 전혀 없어 보인다. 그리고 미션하고 기업이 궁합이 괜찮기 때문에 뭐 언덕길을 만났을 때나 뭐 어쨌을 때나 야, 그래도 SUV는 토크빨 때문에 디젤 타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은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솔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차시에 있을 때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게 고속도로에서 이제 고속으로 달리고 있을 때, 항속을 하고 있을 때도 그 미세하게 들려오는 디젤의 그 더럽기만 한 소리도 지금 전혀 없고, 사실 SUV를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탈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고속도로 올라왔으니까 이 반자율 주행 기능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요거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저도 사실 혼났어요. 반자율 주행 기능이란 말이 누군가가 쓰기 시작해서 원래 맞는 말인 것처럼 너무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데, 사실 반자율 주행 기능이라는 말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이래요. 안전을 위해서나 기술적으로도 봤을 때 정확하게 부르는 거는 주행 보조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렇게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다 같이 해보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이 현대차에서 반자율 주행 기능을 부르는 많은 말들이 있어요. 뭐 HDA다, 뭐 LFA다, LCAS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 HDA 기능 안에 뭐 LFA가 이제 좀 포함되어 있다고, 이게 좀 HDA가 좀 더 넓은 범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 현대차에 들어가 있는 주행 보조 장치 중에 HDA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 가장 그래도 현대차에서 높은 많은 기술들을 함축해 가지고 들어가 있는 그런 주행 보조 장치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HDA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 어려운 용어 필요 없이 들어가는 시스템들은 다 비슷해요. 이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 칩이 하나 들어가고요. 그게 뭐 원래 I라는 회사에서 그 이스라엘 회사에서 그 특허 기술을 굉장히 센 걸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그 회사를 인텔이 샀대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거의 뭐 전 세계 브랜드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주행 보조 장치에는 그 인텔에서 인수한 칩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들어가고 카메라 달고 센서 달리고 그러면 끝이에요. 이 차 안에 얼마나 많은 주행 보조와 관련된 카메라들과 센서들이 얼마나 더 많이 들어가느냐,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칩은 어차피 다 똑같다 그랬잖아요. 이 칩 말고 소프트웨어 있죠. 그 다음부터는 지금 다 소프트웨어거든요. 지나갈 때 차선을 얼마나 잘 인지를 하고, 그리고
뭐 차가 오는 걸 인지하고 사람을 인지하고 트럭을 인지하고 가로등을 인지하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다 프로그램이 하는 일입니다. 결국에는 칩이랑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거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싸움이고 그 다음은 원가 절감 싸움인 거죠. 사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현대차가 이 주행 보조 장치에 있어서는 거의 세계 탑 클래스라고 봐요. 저는 이거는 한국말은 끝까지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현대차를 돌려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냐면 이 차 지금 카메라 한 대, 센서가 한 개 들어가 있어요. 어차피 칩은 다 똑같다고 했죠. 이 정도 제가 지금 고속도로에서 계속 손 놓고 지금 계속 편하게 가고 있거든요. 카메라 하나에 센서 하나만 가지고 나머지는 소프트웨어로 다 커버 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이 3천만 원 중반대 차량에. 사실 여러분, 테슬라가 제가 가장 원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등이 볼보고. 테슬라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테슬라에 카메라만 11대가 들어가요. 센서도 물론 여러 개가 들어가겠죠. 볼보도 마찬가지로 카메라를 한 대로 커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대에는 카메라 하나에 센서 하나로 이 정도 성능을 뽑아낸단 말이죠. 사실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보여요. 만약에 현대가 지금 이런 소프트웨어와 이런 기술력을 가진 상태에서 야, 너네 테슬라처럼 1억짜리 만들어봐. 이러면은 카메라를 11대를 쓰고 뭐 센서를 10개를 박았다. 거의 뭐 진짜 그때는 주행 보조가 아니라 자율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현대가 앞으로 좀 출시하는 차들은 어차피 현대는 이런 좋은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고 좋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 저는 원가가 뭐 얼마나 이렇게 뭐 비싼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차피 이 칩 들어가고 어차피 소프트웨어 들어가는 거, 이 센서랑 카메라 좀 늘려줘라. 센서랑 카메라가 왜 중요하냐면 현대가 지금 이렇게 고속도로에 앉아서 일자로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가는 거는 굉장히 잘 돼요. 그런데 잘 가는데 문제가 뭐냐? 아무래도 센서 하나랑 카메라 하나로 모든 거를 다 커버를 치려고 하다 보니까 애가 이렇게 시야가 좁아요. 넓게 못 봐.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겨? 가고 있다가 앞에서 이렇게 차가 껴들잖아요. 이 껴든 차가 진짜 내가 가고 있던 차선으로 거의 다 들어와서야 얘가 인식을 해요. 그때까지는 차를 인식을 못해. 그래서 가다가 갑자기 차가 인식이 되고 나면 그때 급브레이크를 쳐요. 사실 그거는 그냥 개수만 늘려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도 저 앞에 제네시스가 거의 다 들어오고 나서 갑자기 확 줄여요.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기능을 사실 많이 이제 알고 이런 막히는 글에서도 좀 많이 사용해 보시고, 물론 이거 사용하시면서 절대 한눈 팔면 안 돼요. 그냥 다리가 안 피곤하게 운전을 한다 정도에서 만족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거 가고 있다고 그냥 이렇게 계속 핸드폰하고 놀고 있으면은 지금처럼 차 앞에 거의 다 껴들어온 상태에서 막 박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좋습니다. 좋은데 이 차가 지금 보면은 왼쪽으로 좀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한번 사업소 들어가가지고 문의를 했었거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거를 알아두세요. 이게 자꾸 핸들이 한쪽으로 쏠린다고 하시는 분들은 가장 첫 번째로 의심해 보셔야 될 거는 공기압이라고 합니다. 이 제조사가 차를 출고할 때 처음에 적정 공기압이라고 박아놓은 그 공기압이 있잖아요. 그 공기압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사실 이 차선을 제대로 똑바로 못 잡고 가는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공기압으로 잡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얼라이먼트, 그리고 세 번째는 센서 캘리브레이션인데, 센서 캘리브레이션이 이상해가지고 이게 잘못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공기압을 잘 측정을 좀 해주시면은 이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이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팁을 좀 더 공유를 드리자면,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현대 기아차를 구매하실 때는 현대 블루 포인트, 또 기아 뭐 레드 포인트, 그래서 포인트를 현대가 미친듯이 뿌려요. 몇십만 원씩 주거든요. 이 포인트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소멸돼서 없어지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자, 이 포인트들 현대 블루 멤버스 그리고 기아 레드 멤버스 포인트 몰이 있어요. 이 포인트 몰에 회원가입하시고 조회하시면은 보유하고 계시는 포인트를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포인트 현금처럼 각 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 현금처럼 다 사용이 가능하시고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쓸만한 제품들이 많아요. 그 포인트 몰에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모트라인 카케어 같은 이런 세차용품이겠죠?
네. 현대기아차 신차 한 번이라도 구매하신 적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셔가지고 꼭 포인트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꽁돈 생기는 느낌이잖아요. 꽁돈 생기는 느낌. 네. 자, 현대차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뭐 독일 차들에 뭐 비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솔직히 일본 차들에 비해서는 가격을 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현대기아차의 상품성은 진짜 많이 따라잡거나 그 이상을 달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대기아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이 옵션을 가지고 좀 소비자를 기분 나쁘게 하는 이런 것들은 좀 빨리 많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배제를 하고 생각을 한다면 3천만원 중반대에 가솔린 SUV를 탄다는 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가뜩이나 그 정부에서도 또 이제 국민들을 맨날 놀리잖아요. 디젤 차 샀냐? 디젤 가격 올려야지. 뭐 이렇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그 큰 경제적인 메리트가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기름값이 뭐 조금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조용하고 안락한 SUV를 타고 다닐 수 있다라는 메리트는 분명히 이 산타페 가솔린을 선택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좋은 요소인 것 같아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이 차를 구매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실 법한 게 그 팰리세이드라는 차가 나왔잖아요. 팰리세이드 깡통이 사실 이 차 풀옵션이랑 지금 가격이 똑같아요. 가솔린으로 보나 디젤로 보나 똑같아요. 그런데 옵션을 보면 팰리세이드는 아무래도 산타페보다는 최근에 나온 차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 옵션 장난질이 좀 덜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HUD 들어갔죠. 뭐 깡통인데도 불구하고 앞좌석 통풍 시트 그대로 다 들어가 있죠.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사실 산타페랑 팰리세이드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한 저의 코멘트는 둘 다 필요에 따라서 구매할 수 있을 만한 괜찮은 차인 것 같다. 왜냐면 뭐 팰리세이드가 아무래도 차가 크잖아요. 뭐 저야 워낙 큰 차만 타고 다녀서 팰리세이드를 운전해도 큰지 전혀 모르겠는데, 처음 운전해 보시는 일반 이제 6급의 차량만 운전하셨거나 일반 세단만 운전하셨던 분들은 팰리세이드가 또 이제 크게 와닿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사이즈적으로 산타페가 이점이 있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디자인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팰리세이드 디자인을 굉장히 극혐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뭐 나는 2.0 터보 뭐 어느 정도 가속력도 좀 있고 차 사이즈도 그냥 적당하고 파노라마 선루프도 있고, 팰리세이드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는 팰리세이드 디자인이 너무 싫어, 산타페가 이뻐 하시는 분들은 요 세 가지가 충족이 된다. 그러면 사실 산타페가 답인 것 같고, 그게 아니다, 나는 둘 다 싫다 그러신 분들은 좀 있으면 기아에서 텔루라이드가 나오죠. 네, 개인적으로 텔루라이드 디자인은 그래도 좀 호감이더라고요.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텔루라이드로 가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또 뭐 답변이 갑자기 이상하게 텔루라이드로 끝났는데, 팰리세이드 깡통, 산타페 풀옵션, 그리고 뭐 텔루라이드도 마찬가지고 각자 다 매력이 있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잘 선택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 선택폭이 그냥 좀 답안지가 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좋은 일인 것 같고, 그냥 여러 가지 이 차가 갖는 장점과 단점들, 특성들 잘 파악하셔서 시청자분들께 맞는 자동차 잘 구매하셔서 네, 즐거운 카 라이프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차에 대한 한계주행, 이 차가 한계주행 시에는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 과연 한계주행 시에 서킷에 가서는 미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내일 토요일날 저희 까만형 김범은 선수의 리뷰가 업로드 되니까 네, 그것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